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예,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는데 지금의 하락은 조금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통계를 벗어나는 이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변동성 안에 있고 이 4월에 통계적으로 강하다라는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3월에 미국 긴축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대부분 반영을 했을 것이다라는 걸 전제로 가는 건데, 여기서 이제 0.5% 인상이라든지 그 양적 긴축을 5월부터 시작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5월에 주식 투자를 다시 시작을 하려고 했었고, 두 번째는 그 5월에 예상을 했던 부분이 바닥을 다지고 베어마켓 랠리가 나오고 조정을 받고 가는 요 그림에서의 5월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 기간 조정이 이렇게 이어지고 이 수급에 대한 악재, 금리 인상까지는 모르겠지만 양적 긴축과 같은 수급과 연관된 악재들은 선 반영하고 나왔을 때 또 반영합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러면 기간 조정 후에 한번 이런 스파이크 구간을 주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게 오면 참 더 나쁘지 않은, 더 좋은 상황이지만, 지금 대다수의 분들이 주식 투자를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하고 계실 거고, 예, 그런 상황에서 이런 흐름, 통계를 벗어나는 흐름이 나왔다는 것은 좀 부정적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통계라는 것도 유연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보통 4월이 좋기 때문에 5월이 나쁩니다. 그러면 4월이 나빴다라고 한다면 5월이 또 나쁘거나 아니면 좋거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5월 상반기는 나쁘고 수습을 하지 않을까, 중후반부터. 네, 그래서 5월에 삼성전자를 베팅하는 부분은 충분히 지금 예상보단 더 좋은 자리가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저만 나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은 좋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네, 시장이 이렇게 밀리고 아마 이 바닥을 확인하게 될 텐데, 요 변동성 하단을, 이 하단을 확인할 때 분위기가 어떤지, 이걸 버티고 아니면 도저히 못 버티겠는데 하는 분위기라면 오히려 괜찮은 거고, 에이 뭐 설마 여기서 내려가겠어 이런 분위기라면 사실 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항상 심리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코스피는 4월 통계하고 무관하게 예상 밖의 변수가 나오면서 약세 흐름을 보인다라는 거고, 코스닥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내려가는데, 나중에 되면 이렇게 됩니다. 당장은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낫습니다. 직접 때릴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대형주가 완전히 망가졌다. 저점을 다시 깨고 밀려버렸다.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밀렸다. 코스피도 저점을 깨고 내려갔다. 이렇게 되면 이제 대형주들의 낙폭이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그 만만치 않은 낙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비싸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 그러면 이거 팔아서 이쪽으로 한번 갈아타볼까 하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지만, 코스닥이 850선을 깨고 내려간다, 860선을 깨고 내려간다든지, 코스피가 2500선으로 진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런 간접적인 영향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지금은 양호하지만 그때 가서는 모르는 일이다. 예, 그러면 참 투자하기가 참 애매한 상태다 지금.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까먹기 전에 또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거 오늘 이제 또 새로운 아이템을 찾았습니다. 일단 유사수신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찾았는데, 대신에 한도가 30억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이 금액으로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다가 좀 사업을 쪼개면 되지 않을까. 예, 두 개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쪼개느냐 하면, 이 새로운 또 이 아이템을 하나 찾았는데, 요거 좀 재미없지만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사업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리사이클링 사업이고,
이게 지금 뭐 주석 가격이나 리튬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전도유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경매가 나올 물건이 연기가 됐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제가 투자한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것만 연기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게 연기가 돼서, 그래서 이게 아마 한 2월에 경매가 나와서 한 4월이나 5월쯤에 이걸 받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연기가 돼 가지고 한 5월에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7월에서 8월인데 이쯤 되면 이제 자금 사정이 많이 풀릴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정도만 투자를 받아도, 이것도 뭐 사실 안 받아도 될 것 같지만, 예, 받아서 같이 또 같이 해야 재밌으니까. 예.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준비를 한 부분들이 이제 경매 관련돼서 경매 대출을 받는 부분하고 요런 부분들도 다 점검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상은 요 기존 사업 같은 경우는 경매를 받자마자 사용 승인을 받아서 기존 설비를 재가동하는 데 자금을 투입하고, 그리고 이 추가적인 비용을 최소화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월 단위로 33억을 투입을 해서 이 원료비를 갖고 돌리면 충분히 돌아가더라. 100억 정도 생각했다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경매를 받고 또 이 경매 대출을 끼니까 사실 금액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비를 재가동하는데 점검하고 기타 등등 해서 한 20억, 그리고 원료비 33억에 대출을 제외한 금액을 말씀드리면 대충 경매가가 얼마인지 나오니까 요거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무튼 그렇게 큰 부담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분리를 하려는 게 뭐냐면, 그 요게 재미없지만, 네, 제가 또 머리에서 증발하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 리튬을 정제를 하는 데 있어서, 네, 리튬 이제 염호에서 정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포스코 케미칼이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가져오는 거, 그리고 호주에서 가져오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아르헨티나께 한 8만 톤, 예, 그리고 한 33만 톤 호주에서 갖고 올게, 이렇게 해서 한 41만 톤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불순물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제가 기억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리튬이고, 그리고 정제하는 과정에서 인산 리튬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인산 리튬이 발생하게 되면 식이 요거 맞을 겁니다. 요렇게 나오는데 예, 나중에 이제 이걸 염화 리튬으로 전환하고 수산화 리튬으로 전환하는 이 과정에서 요 인산이 나오게 됩니다. 별도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요런 정도로 나올 텐데, 이거에 대해서 이게 어디에 쓰이고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는 데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일단은 없습니다, 국내에. 해외에도 없는 것 같고.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건 제 구상일 뿐이고 진행이 안 된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제 구상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게 아니라 구상이 이렇습니다. 일단 요 인산에 대해서 요걸 가지고 이제 비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폐기물이 되어야 될 걸 비료로 만든다. 일단 이것도 리사이클링 안에 포함이 되고. 그럼 이 비료를 어디서 받아줄 것이냐라고 봤을 때 남해 화학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자금을 뭐 그렇게 많은 자금이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용지를 확보하고 공장을 만들고 뭐 이런 걸 하려면 산업은행이 필요할 거고. 네. 그러면 이제 보통은 그렇습니다. 보통 뭐 정치권에 연이 닿아 있든지, 아니면 뭔가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뭐 산업은행 움직여서 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농협의 관계자가 연결이 되면 이런 제안을 쉽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이럴 겁니다. 그러면 저는 지풀도 없으니까 요 사업 계획을 좀 다듬어 가지고
요거에 대한 활용. 어차피 이게 지금은 거의 무료나 다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치워주면 감사하다."라고 할 거니까. 예, 그 정도니까 이걸 가지고 거의 원가 없는 상태로 이 비료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게 된다면 일단 이건 또 꿈이 커지는데 예상 마진이 지금 현재 한 90% 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또 이걸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 창고도 있어야 되고 재고를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창고도 지어야 되고 뭐 부지야 임대단지 같은 데 가면 거의 공짜니까 이런 사업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세워 가지고 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인 루트를 찾아서 산업은행에 한번 넣어 볼 생각입니다. 예. 예, 넣어서 이제 지원을 받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최소한의 자금을 그 합법적인 클라우딩 펀드를 통해서 들어가고 요런 구조면 되지 않을까. 안 되면 방법을 그때 가서 찾아보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폐기물을 가지고 비료를 만들어서 이익을 창출한다. 그러면 폐기물도 없어지고 이익도 창출하고 얼마나 이 좋은 사업인지.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이 리튬 제조 과정에서 뭐가 나오느냐. 요거 말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이 불순물을 가지고 사업화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거 계속 이제 또 제가 돌아다니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머리에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고 부분이 '사업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어서 그렇다고 뭐 아이디어가 대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고런 부분에서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거랑 또 밴드랑은 완전 별개니까 뭐 밴드를 한다 그래서 또 경계심을 가지고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혼자 먹으면 재미없으니까 같이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도 위험이 따르는데 차라리 처음부터 그렇게 가면 LG 에너지 솔루션과 반대되는 어떤 목적으로 굉장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냥 한번 이게 망상일 수도 있습니다. 망상일 수도 있지만 한번 세상을 놀라게 하고 싶다. 예, 어떤 부분에서 뭔가 저기 뭔가 어디 연결이 되어 있고 아니면 뭐 아주 명문대를 나와서 주위 동문들이 다 도와줄 만한 좋은 사람들로만 채워져 있고 이게 아니라 저는 뭐 학교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학교 동문들하고 연락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학교 다니면서 초, 중, 고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은 시골 친구들이니까 좀 아직까지 연락을 많이 하는데 고등학교 친구 1명, 대학교 때 친구도 한 3명 있었는데 연락 다 끊어지고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도와줄 사람이 물론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우호적인 어떤 응원은 받습니다. 모르는 분이지만 동문이라서 응원한다 이런 분도 계시니까. 근데 어쨌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맨바닥에 헤딩을 해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주주 운동과 똑같은 성격인 겁니다. 주주들한테 1인 한 주에 1일 의결권이 있으니까 똑같은 권리인데 진짜 권리를 행사를 해보니까 어떨까 했더니 법원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판결이 나오더라. 뭐 이거는 그냥 명목상만 있는 거네라고 그래서 앞으로 주주 운동 이걸 뭐 안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다가 또 자산운용사가 하니까 판결이 우호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어쨌든 개인이니까 개인들은 먹튀 하잖아. 단타 치고 나가잖아. 니네가 무슨 응? 무슨 저기 주주 운동이고 그러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견해인 겁니다. 그러면 좋다. 우리도 자산운용사를 설립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고 요것과 별도로 뭐 투자하는 부분들은 지금까지 해오던 거니까 주식도 그렇고 전환사채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계속 가는 거고 여기하고 별개로 이게 너무 이름 많이 불리는 거 아닌가 또 생각도 들지만 이거하고 별개로 이 리사이클링 사업에서 이 세상을 놀라게 할 것이다. 요런 이게 사람이 또 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예, 요거까지는 이제 꿈보다는 이건 현실에 가깝고 이건 꿈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좋은 진척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나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게 어떻게 저의 꿈하고 망상 중간에 있는 이게 어떤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이 주식시장에서 좀 좌절을 하실 수도 있고, 시장이 나쁠 때는 정말 이렇게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또 회의감을 느끼실 수 있는데, 처음부터 잘못되면 주식처럼 똑같이 손실 보는 겁니다. 잘 되면 주식 투자하고 비교할 수 없는, 왜냐면 처음부터 가는 거니까, 수익이 오는 거니까, 여기에서 한번 또 희망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상위 0.1% 부자가 한 77억 정도, 그리고 1%가 20 얼마였지? 또 기억이 안 나네. 23억이었나? 그럴 겁니다. 네, 그래서 뭐 10%가 7억이었나? 예. 뭐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순자산 기준이긴 한데,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한 것보다 이게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즉 주변에 있는 척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지풀도 없을 수도 있다. 정말 허덕허덕 거릴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억이 좀 났습니다. 76억 8천. 그리고 이게 아니고 29억 2천. 그리고 상위 10%가 9억 이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상승률이 상위 0.1%의 상승률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5% 정도 증가를 했고, 이 커트라인이 나머지는 두 자릿대입니다. 그러니까 자산 커트라인 높아진다는 건 신규로 또 여기에 진입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빠지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다는 의미인데, 여러분 순자산 9억 이상이 10%밖에 안 됩니다. 열에 9명은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주식 투자하다 보면 게시판에 뭐 돈이 많고 뭐 슈퍼 개미처럼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면 거의 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정도만 돼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쏙 사라집니다. 예. 왜냐면 자랑 안 해도 난 이 위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괜히 그런 자랑을 보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가지고 잘못된 매매로 연결되는 거,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 누가 자랑한다 무조건 거짓말이다. 계좌 까도 거짓말이다. 내 눈앞에서 자기 계좌 열어서 보여주기 전까진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적어도 이제 여기에 진입을 하려면, 여기까지는 그래도 열심히 하면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부터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투자에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소자본으로 이런 도약을 할 수 있는 게, 제가 말씀드린 저거 시작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잘 되면 한 100배가 될 겁니다. 안 되면 반토막이지만. 예, 그러면 한 방에 도약할 수 있으니까 그런 희망을 갖고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장 어려운 거에 대해서.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 끝나면 빨리 녹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자꾸 밖에서 일정이 생겨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좀 빨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려아연 그냥 재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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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예, 도화 엔지니어링. 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핑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산운용사는 꼭 설립하는 방향으로 가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최대 주주 편을 들은 게 아닌 게 또 확인이 됐으니까. 최대 주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건 뭐 우리 잘못은 아니지만 개인 투자자들 니네 단타하는 애들이잖아. 단타하는 애들 뭐 권리 행사해서 뭐 이거 해주면 팔고 나가버릴 거잖아. 니네 주식 안 갖고 있을 거잖아. 그러면 이제 이 진정성을 위해서 자산운용사 설립을 해서 가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예전에 주주운동 했던 그 주식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요게 있습니다. 이걸 다 하려면 돈을 계속 벌어야 되는데 나이는 들어가고 참 가능할지는 의문이죠. 어쨌든 이거는 꼭 해야 될 것 같고, 자격증부터 따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DLENC. 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우 기술, 다우 데이터. 이게 아마 연결로 잡혀서 그럴 건데, 예, 이것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이것 별도만 보면 아마 답이 나올 겁니다. 이것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고려아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아연이 역사적 신고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역사적 신고가에서 모든 주주들이 수익이다. 즉 모든 주주들의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빨간불일 때 난 빨간불만 보면 파는데 왜 빨간불이라고 안 판다, 매도세가 약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항상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합당한 이유 그리고 합리적 추론이다라는 인정을 받아가면서 시장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합당한 이유가 뭐냐면 빨간불만 보면 난 못 파는데 왜 빨간불이면 안 판다라고 하느냐? 그런 분들이 올라오면서 다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빨간불만 보면 못 견디는 분들이. 예. 왜냐면 모든 투자자들이 수익이 되는 구간인데 여기서 아주 소수인 사람들을 제외하면 이미 여기서도 모두가 빨간불일 겁니다. 그럼 나 빨간불만 보면 매도 못해서 미치겠던데 하는 사람들 이미 다 팔고 아주 소수만 남아있고 여기서 또 팔고 없습니다. 자, 없기 때문에 이제 악성 매물이라는 게 없습니다. 악성 매물이 없는 종목의 주가 상승은 뭐 쉽게 보셨겠지만 삼성전자, 무거운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아이고 무거운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요 시기 계속 삼성전자는 신고가였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 시기에 신고가 그리고 이 시기에 신고가 한 1년씩 계속 오릅니다. 이 시기에 신고가 한 1년씩 오릅니다. 삼성전자 특징이 이제 1년 오르고 한참 쉬다가 다시 오르는 거기 때문에 짧은 등락 말고 여기서 뭐 제가 구상한 대로 된다 하더라도 이 정도 반등 먹고 나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파운드리 쪽에서 좀 탄력이 붙으면 이렇게 가면서 다시 신고가를 갱신할 것인데 한번 근데 신고가 갱신할 때마다 보면 주가가 거의 2배로 뜹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파운드리가 만약에 미세공정에서 TSMC를 제치고 양산에 성공한다면, 그리고 그 양산 수율이 좋다면, 근데 방식 자체로만 보면 수율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삼성전자도 한 20만 원까지 가는 건데, 그러면 우리 증시도 평가가 달라질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예단할 수 없는 부분이고 5월 말이 돼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런 삼성전자조차도 저렇게 탄력 있게 올라가니까 삼성전자보다 가벼운 고려아연은 이 신고가에서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안 봐도 비디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100만 원도 갈 것 같은데, 근데 또 이게 이렇습니다. 그럼 100만 원 간다, 좋다, 나 지금 사겠다. 그럼 이 작은 등락이 어떻게 됩니까? 손실 봤다가 본전 찾았다, 또 손실 봤다, 본전 찾았다. 나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런 뭐 개 잡주가 다 있냐. 매도하고 나면 그때 달립니다. 그래서 신고가에서 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 돌파할 때 사서 이 작은 파동만 있어도 심리가 와장창 깨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사면 완전 유리 멘탈입니다. 그리고 저 밑에 쌀 때 샀어 장기간 보유를 했다면 강철 멘탈인 거고. 다릅니다. 같은 입장이라도. 네, 그래서 잘 가겠지만 여기서 사서 먹을 건 없을 것 같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도화 엔지니어링. 네, 도화 엔지니어링은 중형주, 최대 주주 지분율이 높고 뭐 주요 주주들도 많고 실제 유통되는 주식이 많지 않고 저평가의 상태, 실적도 양호하고 뭐 전반적으로 준수한 기업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회 간접 자본 전 분야에서 종합 토목 설계도 하고 감리도 하고 이 진입 장벽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도 하고 뭐 돈 되는 거 다 하면서 또 그 돈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안전빵으로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전망이라고 한다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망은 좋은데 주가도 뭐 이 정도면 저평가로 볼 수 있고 단가가 사실 조금 높으셔가지고 그래서 좀 심리적으로 힘들지만 이런 종목들은 계속 돈 버는 회사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자, 이 종목이 1000억짜리다. 근데 1년에 100억을 번다. 그러면 뭐 한 3년만 가면 1300억이 적정 주가가 됩니다. 계속 100억씩 벌어서. 그럼 주가가 한 30% 올라야 정상인데 내가 저평가 상태에서 샀다. 그러면 그 플러스 알파가 생기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나오는 종목들을 쌀 때 사놓으면 어렵지 않게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화 엔지니어링이 지금 가격에서는 저평가고 근데 매수하신 가격이 지금 가격보다는 높으니까 지금 마이너스 한 30% 가까이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럼 1300억에 샀다. 1300억 할 때. 그러면 이렇게 3년 기다리면 적정 주가가 되니까 에이 그냥 뭐 한 3년 기다리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등락 나오다 3년 전에 한번 올라가지 않나. 이것도 빨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장 여건에 따라서. 그러면 3년 기다리려고 했다가 한 3, 4개월 만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3년도 기다리려고 했는데 탈출하고 또 내려왔다. 3년도 기다리려고 했는데 뭐 안 팔았다 생각하고 또 사지. 요런 선순환이 시작되면 한 종목에서 나쁘지 않게 계속 샀다가 팔았다가 하면서 돈을 벌게 됩니다. 회복 기미는 당장 없지만 충분히 기간 조정을 거쳤고 계속 돈을 버는 회사니까 그냥 본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핑거. 핑거는 금융 쪽 그리고 비대면 쪽 뭐 앞으로 실적이 늘어날 것 같고 매출도 계속 증가세고 성장주로 보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상장하고 주가가 내려왔고 그리고 이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상장하고 나면 한 3년 동안 재미없습니다. 상장 초기에 에너지를 다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핑거가 공모가 16,000원 그러면 16,000원이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지지력이라고 보고 현 상태에서 손절을 한다. 공모가에서 그게 그렇게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손절을 한다. 그러면 이게 16,000원이 하방이라고 했을 때 약 10% 정도의 리스크가 있고 상방으로 간다라고 하면 어쨌든 성장주는 맞으니까 뭐 지난 고점까지만 가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기대 수익률 대비 리스크가 작다. 이런 때 손절하면 사실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지루하시더라도 계속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DLENC. 이게 대림인 것 같은데, 예, 저평가되어 있고, 뭐 건설 전망이 좋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건설주들은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하나가 이제 국내 건설 경기, 또 하나가 유가입니다. 왜냐하면 중동의 해외 건설 수주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유가도 올라 있고, 국내 건설 전망도 좋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신규 단지보다는 재건축 위주로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시공사가 굉장히 우위에 서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럼 일례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제 제가 투자한 사업지가 있습니다. 그 사업지는, 여기에, 이 사업지 같은 경우는 이제 H 건설사하고 이제 진행을 하다가 시공사로 해서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H사가 자기네들은 우량 사업지를 많이 확보를 하는 형태로 외부에 보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신탁회사하고 연계해가지고 이걸 이제 이 개탁이라고 합니다. 신탁회사랑 연계해서 자기들이 개탁 형태로 가서 공사비의 60%를 확보를 하고 이 시공을 진행을 하겠다. 네. 사실 이게 시행사하고 의논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도 힘든 부분인데, 의논도 없이 한 겁니다. 얼마나 시공사가 갑이면. 예. 그래서 뭐 시공사를 교체를 했습니다. K로 교체를 했는데, 아무튼 이것 때문에 한 달 날아갔습니다. 예, 또 다른 일례로 뭐냐면, 그 시공비가 G사 같은 경우는 평당 470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근데 원자재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 툴이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입력하면 자동으로 시공비가 산출이 되는데, 시멘트 가격을 올려줬다 해도 실제 시공해서 올라가는 비용이 20만 원도 채 안 됩니다. 평당 기준으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얼마를 부르냐면 600을 부릅니다. 불과 1년 사이에. 600을 부르는데, 그럼 도대체 이게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130이나 되느냐? 안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올렸느냐? 앞으로 오를 것까지 다 반영했다. 혹시라도 진짜 유가가 300달러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까지 다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없다. 예. 그만큼 시공사가 갑이니까 주식 투자에서 건설주에 투자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이제 중동 지역의 건설 수요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저평가고. 뭐 그럼 매수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래도 시장을 이길 수는 없고, 이 파동으로 본다면 큰 파동이 나왔고 이 잔파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으로 해서 내려간 구간이 하나, 둘, 셋, 넷, 뭐 합쳐서 5달. 그리고 그러면 옆으로 간 게 하나, 둘, 셋, 넷, 5달까지 본다면, 예,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정도에 주가가 11만 원에 가까워지면 예, 매수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우 기술. 예, 다우 기술이 이제 연결 기준으로 잡히니까, 이게 이제 지주사를 살 때도 요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지주사가 엄청나게 좋은데 왜 주가가 이거밖에 안 되지? 아유, 오늘 목이 별로 나쁜 건 없는데 뭔가 미세먼지 많은 날과 같은 컨디션입니다. 예, 다른 건 없고. 근데 이게 들으실 때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예, 다우 기술은 보시면 이제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되는데, 이것만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이거 투자한 거 1년 만에 다 뽑는다고? 와우. 왜 주가가 이거밖에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키움증권의 연결로 잡혀서 그런 거고, 별도로 보시면 요게 이제 진짜 100입니다. 연결이 아니라. 그러면 이 다우 기술이라는 회사는 시가총액이 9,803억인데 자본이 5,966억이다. 그러면 고평가네? 실적도 462억이면 곱하기 10 해도 4,620억이다. 뭐 이게 보통 이제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냥 저는 영업이익 곱하기 10 하는 게
그 뭐 세금이나 이게 보통 12, 13 정도 되니까 PER이. 그럼 이걸 그냥 10배를 하는 게 세금 떼고 하면 거의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저거 곱하기 10 하면 되는데 고평가네? 네, 그러면 이제 저평가라서 못 달리는 이유는 아니다. 그리고 키움증권의 어떤 가치, 키움증권의 가치가 적게 계산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움증권을 보면 키움증권의 시가총액이 2조 5천억 되고 다우기술이 한 40% 이상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계산했을 때는 40%면 한 1조 원 이상입니다. 1조 원 이상인데 보통 거기서 또 한 40% 까기 때문에 6천억 정도로 잡혀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낮게 잡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걸 정상적으로 계산을 해서 반영을 하면 저 정도 주가, 이 정도 주가가 적정하지 않겠나. 그러면 적정 주가에서 변동이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유통 주식도 많지 않고 그러면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 사실 이런 대응이 맞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인내심이 없어서 샀다 팔았다 하신 것보다는 현명하게 대응을 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종목들을 살펴봤고 오늘 실적 잠정치를 발표한 종목들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먼저 실적 잠정치를 발표했는데 시장 예상보다 한 1조 원 정도 더 나왔습니다. 근데 김이 빠지게 삼성전자는 호실적을 발표하든 나쁜 실적을 발표하든 이렇게 주가가 빠집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 저점 깨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저점을 깼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약한 상태고. 그리고 이게 이제 낙폭이 진행이 되면 삼성전자를 보유한 거의 500만 명의 주주들이 대부분 계좌에 파란색이 찍혀 있을 겁니다. 아까 빨간색과 반대로. 그렇게 되면 이제 짜증이 나는 법이니까 짜증나면 이제 더러워서 본전만 받으면 팔고 딴 종목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머지 종목의 유동성이 분산되는, 즉 삼성전자라는 항아리에 담겨있던 유동성이 분산이 되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머지 종목들은 생각보다 앞으로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5월에 어떤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면 1년 내내 나쁠 가능성이 높다. 좋은 실적을 발표해도 이런데 나쁜 실적 발표하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LG전자. LG전자는 오늘 굉장히 좋은 5천억 이상 예상치보다 많은 실적을 냈습니다. 그 실적 잠정치가 1조 9천억이 나왔는데 LG전자의 예상치가 1조 3,500억 정도. 그러니까 5천억 이상이 나왔는데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다. 이건 삼성전자도 매출이 역대 최대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나쁜 환경에서도 얘네들이 매출이 최대고 이익도 최대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미국 소비가 빠르게 살아나고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석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소매 세트 위주로 실적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 그리고 LG전자는 스마트폰 떼낸 게 이제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가는 타이밍이 나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시장이 매우 옳고 항상 옳다라고 본다면 달리 얘기하면 실적 정점이다. 너네 이제 여기서 더 좋아질 거 없어. 이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럴 수 있고 LG전자도 보통 2분기가 특수기 때문에 LG전자는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주가는 2분기 이익 잘 나오는 거 그거 식상하잖아. 그거 빼면 니네도 이제 더 좋아질 거 없어. 거기다 여기 전장 부품 물적 분할해가지고 또 상장하는 이런 거 하면 LG 주식 누가 사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반영이 되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뭐 충당금 같은 거 잡아야 되는데 아마 못 잡을 겁니다. 그 1분기 2,500억대 영업이익 났으니까 올해 1조 원 찍을 것이다. 뭐 요거에 되는데 이 실적에 대부분이 이 원통형 배터리에서 나옵니다. 테슬라에 납품하는. 그래서 이게 마진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로 뭐 큰 돈을 벌기는 어렵고, 다만 고정비를 뽑고 이런 것까지는 가능한데, 그래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나쁘지 않은 실적이지만 지금 시가총액과 비교하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시총인 건 분명하고 실적에서 여기 10배 정도 나와야 적정한 겁니다. 자, 그러면 뭐 4월에 그리고 미국에서 이 전기차 배터리 화재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충당 비용을 쌓지 않고 가는 것은 4월, 7월에 보호 가격이 풀리면서 대규모 물량이 쏟아질 것이다. 근데 그 물량이 쏟아질 때까지는 악재가 나오면 안 된다. 그 반대로 얘기하면 7월까지는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이고 계속 뭐 양호한 소식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한 번씩 패서 이렇게 될 거니까 큰 기대는 갖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예. 그리고 실적이 좋아진 것도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어느 정도 보호 하락 물량이 소화될 때까지는 잘 마사지를 해보자 이런 게 반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